꽃은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꽃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가슴에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대가 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를 줍니다. 존경하는 부모님과 은사님께는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는 흰 국화를 바칩니다. 이렇게 꽃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다른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꽃은 내가 되고 우리가 되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과 마음이 관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속질은 마음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결하고 질박하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 가장 으뜸은 꽃으로 말을 걸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꽃은 마음을 전달하는 최대의 은유체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믿음과 소망과 질투 등 사람의 온갖 감정을 모두 꽃말에 비유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꽃보다는 더 실용적인 선물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값이 나가는 물건을 전한다고 해도 그건 끝이 없습니다. 모두 화폐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돈값에 비례하는 정도입니다. 다이아몬드 회사의 마케팅이 만들어주는 사랑에 암전된 의미를 전달받는 것일 뿐입니다. 화폐 가치로 매길 수 있는 선물들은 끝없이 비교되고 더 나은 선물을 받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꽃은 생명을 전합니다. 그 살아있는 마음은 수명이 길지 않아 더욱 소중합니다. 하지만 활짝 피어 있을 때만큼 세상 그 어느 생명보다도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예스러우면서 질박한 멋을 내는 꽃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누군가에게 간절히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꽃을 선택해 보십시오. 요즘은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꽃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나 먼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면 청색 아이리스를 한 송이 보내보세요. 받는 이가 꽃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청색 아이리스를 받은 상대방은 그 꽃의 의미를 먼저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을 받은 사람이 꽃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은 당신의 마음까지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무척이나 궁금한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청색 아이리스는 사랑을 의미하면서도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꽃을 통해 마음을 전할 때는 절제미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처음부터 무턱대고 장미꽃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꽃을 받는 사람들은 장미나 카네이션이나 국화와 같이 마음을 전하는 대명사가 된 선물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는 생일날 동료들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게 습관화돼 있습니다. 그런 익숙함에 가끔은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목적에는 상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포함되니까요. 그래야 꽃을 받는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꽃이지? 이 꽃의 꽃말은 무엇일까? 익숙한 것에 대해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면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마음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의 마음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기 전이라면 가급적 장미를 보내는 건 미뤄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 계속 장미는 안 보내는 걸까? 당신이 사모하는 마음은 소리도 향기도 없이 불현듯 다가와 시야를 멀게 하는 도둑 안개와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넘치게 해야 합니다. 장미는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고 나의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준 이후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전하는 꽃이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덜컥 장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내 마음의 실체를 다 보이는 것입니다. 감동이 덜 하겠지요. 혹여 당신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기 전이라면 상대는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정확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가 장미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타오를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직 장미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니라면 분홍색 카네이션이 좋습니다. 분홍색 카네이션은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가 사랑이라는 개념어로 인식된다면 분홍색 카네이션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라는 의미 덩어리를 말합니다. 똑같은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명사적으로 표현하느냐, 동사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분홍색 카네이션보다 자스민 꽃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자스민이 갖고 있는 뜻이 바로 넌 내 거야, 찜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랑은 친구 관계에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흰색 후리지아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후리지아는 친구를 향한 마음을 전하는 꽃으로서 난 너를 친구로 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전하는 사랑의 표현엔 한계가 있지만 꽃으로 전하는 사랑의 표현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전하더라도 여러 종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보다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장미꽃 하나를 선물하더라도 몇 송이인가 따라 의미도 달라집니다. 장미꽃 44송이를 보내면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라는 뜻이고 흰색 장미 한 송이와 분홍색 장미 한 송이를 같이 보내면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붉은 카네이션을 보내시면 됩니다. 붉은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온갖 시련도 닥치게 됩니다. 헤어질 위기에 있거나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아직도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민트를 보내보세요. 민트는 다시 사랑할 수 있나요? 란 뜻입니다. 상대가 꽃을 보내오거나 이별 후에 화해를 제안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땐 당신의 마음을 흰색 카네이션으로 화답해 보세요. 흰색 카네이션은 나의 사랑은 아직도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다면 빨간 금어초를 보내보십시오. 금어초는 넌 할 수 있으니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절친에게는 노란색 후리지아를 선물해 보세요. 늘 휴식 같은 친구란 의미로 한결같은 우정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꽃은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훌륭한 전령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대의 미소로 피어나고 상대의 미소가 당신을 향해 화답하게 하는 꽃.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정이 깊은 친구에게, 가족에게, 스승에게, 직장 동료나 후배에게, 아름다운 이웃에게 당신의 마음을 꽃으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받은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의 가장 편안한 이야기, 제작 킴스 콘텐츠, 작가 김형수였습니다.